여러분, 매일 아침 드시는 달걀이 염증 덩어리가 될 수도, 염증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난주 병원을 찾아오신 박정수 어르신, 72세이십니다. 어르신께서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달걀 2개씩을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완전 식품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달걀을 열심히 먹는데도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게 굳어오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혈액검사 결과를 보니 염증 수치인 CRP가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당황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달걀을 먹었는데 왜 염증 수치가 이렇게 높습니까?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자세히 여쭈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달걀을 드신 직후에 평소 즐기시던 차를 습관처럼 마셨고 가끔은 건강에 좋다는 특정 과일과도 함께 드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조합이었지만 바로 이게 어르신 몸속 염증을 키운 진짜 범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달걀은 완전 식품이 맞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노년층에게는 더없이 좋은 영양 공급원이죠.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달걀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속에서 완전히 다른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달걀 속 좋은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면서 염증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올바른 조합으로 먹으면 혈관을 공격하는 염증 물질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 영양 흡수율을 몇 배나 높여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2024년 국내 통계를 보면 식중독 원인 1에서 2위가 바로 달걀에서 나오는 살모넬라균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달걀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콜린은 뭐냐고요? 이 성분은 혈관을 공격하는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을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달걀 노른자에 이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이 좋은 성분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혈관은 염증으로 망가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은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달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염증을 싹 사라지게 하고 영양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최고의 궁합 3가지도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면 달걀을 평생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감입니다. 달걀을 드시고 1시간 이내에는 절대로 감을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떫은 맛이 강한 감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이 달걀의 단백질을 만나면 위장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치 시멘트가 굳는 것처럼요. 이렇게 만들어진 탄닌 단백질 복합체는 소화 효소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음식물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정상보다 3시간 이상 길어집니다. 위장은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염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이게 위벽을 자극하면서 속쓰림과 복통이 시작됩니다. 심하면 급성 위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달걀과 곶감을 함께 드신 후 심한 복통과 구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신 2가지 음식인데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걀을 드셨다면 최소한 2시간은 지나서 감을 드셔야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차입니다. 녹차, 홍차 모두 해당됩니다. 달걀을 드시고 나서 최소 30분은 지나야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달걀 먹고 바로 녹차 한 잔 드시는 분들, 지금 당장 이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채도감과 마찬가지로 탄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이 달걀 속에 들어있는 철분과 만나면 철분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차의 탄닌이 철분 흡수율을 무려 40%나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줄어들면서 빈혈이 생깁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철분 흡수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차까지 드시면 빈혈 위험이 2배로 높아집니다.
빈혈이 생기면 어지럽고 쉽게 피곤하며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차를 아예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달걀 먹고 30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30분이 지나면 달걀의 주요 영양소들은 이미 소장으로 넘어가서 흡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는 차를 마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달걀 자체의 상태입니다. 바로 금이 간 달걀입니다. 껍데기에 미세한 금이라도 간 달걀은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달걀 하나 아끼려다가 병원비로 수십만 원 쓰는 게 더 아깝습니다. 달걀 껍데기에는 큐티클이라는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막이 세균의 침투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데 껍데기에 금이 가면 이 방패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이 달걀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균들이 열에 강하다는 겁니다. 완숙으로 삶아도 균이 만들어낸 독소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독소가 몸에 들어오면 38도 이상 고열이 나고 심한 설사와 구토가 시작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탈수까지 겹치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식품의약품 안전처 통계를 보면 살모넬라균 식중독이 전체 식중독 사고의 1에서 2위를 차지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금이 간 달걀이나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달걀에서 비롯됩니다. 달걀을 냉장고에서 꺼냈을 때 껍데기를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작은 금이라도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버리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달걀은 절대로 씻어서 보관하면 안 됩니다. 씻으면 큐티클 보호막이 벗겨지면서 균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껍데기에 뭐가 묻어 있어도 그냥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시고 요리하기 직전에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됩니다. 박정수 어르신이 바로 이런 실수를 하셨던 겁니다. 아침에 달걀 2개를 드시고 나서 습관적으로 녹차를 한 잔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조합이 어르신 몸속 철분을 계속 빼앗아 갔고 결국 만성 염증과 빈혈로 이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조합만 피하셔도 달걀의 좋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달걀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달걀과 함께 먹으면 염증을 싹 사라지게 하고 심지어 영양 흡수율을 몇 배나 높여주는 기적의 조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조합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아침 공복에 삶은 달걀 2개와 방울토마토 5개를 함께 드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몸속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이 혈관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옥시스테롤이라는 나쁜 물질의 생성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물에는 녹지 않고 기름에만 녹습니다. 여기서 달걀이 등장합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좋은 지방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달걀의 지방 성분을 만나면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무려 4배나 빨라집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를 보면 토마토를 80대에서 30분간 가열했을 때 라이코펜 함량이 3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데치거나 익혀서 달걀과 함께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토마토 스크램블 에그, 토마토 달걀 볶음, 이런 요리들이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달걀에는 비타민C가 전혀 없습니다. 동물성 식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토마토가 바로 이 비타민C를 보충해 줍니다. 비타민C는 혈관을 공격하는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을 무력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달걀 노른자의 콜린 성분이 호모시스테인을 청소하는 청소부라면 토마토의 비타민C는 그 청소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보조 인력인 셈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토마토와 달걀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염증 수치인 CRP가 평균 22%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조합은 조미김입니다. 완숙 달걀에 소금을 찍어 드시지 마시고 조미김을 곁들여 드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압을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삶은 달걀을 드실 때 소금을 찍어 드십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됩니다. 조미김은 어떻게 다를까요? 김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칼륨 함량이 높은데 이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미김을 먹어도 나트륨이 몸에 쌓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김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들이 달걀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단백질이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될 때 미네랄이 촉마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미김에 사용되는 들기름의 고소한 풍미도 포만감을 높여주니까 과식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침에 달걀 한두 개와 조미김 한두 장이면 충분합니다. 소금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나트륨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조합은 감자입니다. 찐 감자 한 개와 삶은 달걀 한 개를 함께 드십시오. 이 조합은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감제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위벽을 보호하는 막을 형성해 줍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위산과 만나도 위벽이 자극받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달걀을 드실 수 있습니다. 감자도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감자 한 개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달걀에 부족한 비타민C를 감자가 보충해 주니까 영양 균형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자의 칼륨 성분이 달걀과 만나면 체내 나트륨 칼륨 균형이 안정됩니다. 이 균형이 맞으면 혈압이 안정되고 염증 수치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조합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자는 반드시 쪄서 드셔야 합니다. 튀기거나 기름에 볶으면 칼로리만 높아지고 좋은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찐 감자 한 개는 약 130kcal 정도로 부담이 없으니까 아침 식사로 딱 좋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8분의 법칙입니다. 물이 끓고 나서 정확히 8분간 달걀을 삶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완벽한 반숙 상태가 됩니다. 흰자는 탱글하게 익고 노른자는 크림처럼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왜 반숙이 좋으냐고요?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결과를 보면 반숙 달걀의 소화 시간은 약 1시간 30분입니다. 반면 완숙 달걀은 3시간이 걸립니다. 소화가 빠르다는 건 위장에 부담이 적다는 뜻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반숙이 훨씬 좋습니다. 노른자가 반숙 상태일 때 단백질 구조가 부드러워서 소화 효소가 쉽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뇌 활동을 돕는 레시틴 성분도 반숙일 때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물론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살모넬라균은 99.9% 사멸합니다. 8분 반숙은 이 안전 기준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다만 면역력이 매우 약한 어린이나 한감 치료 중이신 분들은 완숙으로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달걀은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삶지 마시고 산고내 20분 정도 두셨다가 삶으십시오. 차가운 달걀을 바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껍데기가 깨질 수 있습니다.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으면 껍데기가 잘 까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입니다. 자는 동안 몸에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고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0분 뒤에 달걀을 드실 때 공복의 위 점막이 자극받지 않습니다. 6시 10분쯤 되면 본격적으로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삶은 달걀 2개를 준비하십시오. 8분의 법칙으로 삶은 반숙 상태입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 5개를 곁들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되고 시간이 되시면 뜨거운 물에 1분 정도 데쳐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조미김 1장을 함께 드십시오. 이 조합이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달걀 2개에서 약 12g의 단백질이 나오고 토마토에서 비타민C와 라이코펜을 얻으며 김에서 미네랄을 보충합니다. 칼로리는 총 250kcal 정도로 부담 없습니다. 찐 감자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감자 한 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까지 채워져서 아침 식사가 더 든든해집니다. 다만 감자를 넣으시면 칼로리가 130kcal 정도 늘어나니까 점심 식사량을 약간 줄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침 7시가 되기 전까지는 차를 드시면 안 됩니다. 달걀 먹고 최소 30분은 지나야 녹차나 홍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30분이 지나면 달걀의 주요 영양소가 이미 소장으로 넘어가서 흡수가 시작되니까 그때는 마음 편하게 차를 마셔도 괜찮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자유롭게 드시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달걀을 드셨다면 감은 2시간 후에 드십시오. 이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3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하루에 달걀을 몇 개까지 먹어도 괜찮습니까?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됩니다. 안심하십시오.
2024년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2개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달걀 한 개에 콜레스테롤이 약 185mg에서 240mg 정도 들어있는데 이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전체의 20%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섭취하지 않으면 간에서 더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두 가해 정도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반숙이 식중독 위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안전합니까? 네, 안전합니다. 살모넬라균은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99.9%가 사멸합니다. 8분 반숙은 이 기준을 충분히 넘습니다.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니까 8분 동안 달걀 내부 온도가 75도를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매우 약한 어린이, 항암 치료 중이신 분, 장기 이식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완숙으로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일반 성인이나 건강한 어르신들은 8분 반숙을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선한 달걀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껍데기에 금이 간 달걀은 무조건 피하시고 냉장 보관된 달걀을 구입하십시오. 달걀을 살 때는 난각 번호를 확인하는 습관도 들이시면 좋습니다. 앞자리 숫자가 생산일자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익혀서 먹어야 합니까? 염증 차단이 목적이시라면 익혀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마토를 80대에서 30분 정도 가열하면 라이코펜 함량이 35%나 증가합니다. 열을 가하면 토마토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쉽게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열에 약합니다. 익히면 비타민C가 일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토마토를 반은 생으로 드시고 반은 데치거나 익혀서 드십시오. 그러면 비타민C도 챙기고 라이코펜도 챙길 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작으니까 뜨거운 물에 1분만 담갔다 꺼내면 됩니다. 크기가 큰 토마토는 2에서 3분 정도 데치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물러지니까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박정수 어르신 기억나십니까? 어르신께서는 바로 이 루틴을 3개월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8분 반숙 달걀 2개와 방울토마토 5개, 그리고 조미김 1장을 드셨습니다. 녹차는 30분 후에 마셨고 감은 저녁에만 드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70% 감소했고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던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인 CRP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빈혈 수치도 개선됐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달걀을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달걀을 제대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기신 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함께하면 실천이 더 쉬워집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달걀은 감, 차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지만 토마토, 김, 감자와 먹으면 염증 치료제가 됩니다. 감의 탄닌은 달걀 단백질을 위장에서 굳게 만들고 차의 탄닌은 철분 흡수를 40%나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토마토는 염증 수치를 22% 낮추고 김은 나트륨을 배출시키며 감자는 위벽을 보호합니다. 8분의 법칙으로 반숙을 만들고 아침 공복에 토마토와 함께 드십시오. 물이 끓고 나서 정확히 8분간 삶으면 소화시간 1시간 30분에 완벽한 반숙이 만들어집니다. 달걀 먹고 30분 후에 차를 마시고 감은 2시간 후에 드시면 됩니다. 금이 간 달걀은 무조건 버리고 냉장고에 씻지 않고 보관하십시오. 껍데기에 큐티클 보호막이 세균 침투를 막아주니까 씻으면 안 됩니다. 요리하기 직전에 흐르는 물에 씻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달걀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가 여러분의 염증 수치를, 혈관 나이를, 그리고 1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박정수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몸을 느끼실 겁니다. 무릎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부드러워질 겁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건강한 노년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